안녕하세요. TSW에 대해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TSW란 Topical Steroid Withdrawal라는 말로 탈스테로이드라는 뜻이고요. 코르티솔 스테로이드 중독과 의학적, 환자적 관점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SW 개요는 TSW 아틀라스를 통해서 제공받았고요. 저는 한국어로 통번역하였습니다. 사진을 제공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 인사 드립니다. 컨텐츠는 국소 스테로이드와 탈스테로이드, TSW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초기 TSW 사례, 사용 가능한 치료, 습진과 탈스테로이드에 대한 비교, TSW에 대한 사례, 유아의 가벼운 증상들과 국소 스테로이드를 사용한 성인들의 사례, 애완동물들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TSW 아틀라스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2017년 6월 이후 탈스테로이드를 시작하였고요. 가벼운 습진으로 코르티솔 스테로이드 크림을 15년 동안 도포하였습니다. 스테로이드로 인한 내성으로 인해 프로토픽 연고를 10년 동안 도포하였습니다. 현재 직업은 치과 의사고요. 생명과학을 전공하였고 부모님 모두 의사입니다. 나의 TSW에 대한 스토리는 아기 때부터 습진성 피부가 팔 안쪽에 있었고 하이드로 코르티솔 크림 0.5% 함유된 크림을 도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3일 이상 크림은 도포하지 않았고요. 사용 지침에 따라 휴지 기간을 길게 가져갔습니다. 부모가 의사라서 사용 지침은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부작용으로는 습진성 발진이 확대되었고 스테로이드 부작용 치료 방법으로는 발진을 줄이기 위해 강한 코르티솔 크림 도포를 하였습니다. 습진성 발진이 심화되어 0.1% 함유된 하이드로코르티솔에 대한 반응을 중단하였고 프로토픽으로 변경 후 10년 동안 사용하였습니다. 부작용으로는 신경통, 다한증, 물에 대한 민감성 증가, 고온, 저온에 대한 민감성 확대, 색소 침착, 습진 악화로 이어졌습니다. 오른쪽 그림에 보이는 타피컬 코르티솔 크림을 계속 도포하였고요. 2007년부터 사용 중지 후 리바운드 반응이 습진성 심화로 오진되었습니다. 리바운드 현상은 프로토픽으로 대체하였습니다. 프로토픽은 2017년에 사용을 중지하였고요. 모든 증상이 신체 모든 부위로 확대되기 시작했습니다. 침대에서 4개월을 보냈고 집에서는 2년을 보냈고 2019년 피부과 의사로부터 탈스테로이드에 대한 진단을 받았습니다. 강한 면역 억제제와 생물학적 제제, 임상약물 시험 제공을 모두 다 거절하였고요. 2020년 10월 기준으로 탈스테로이드 40개월 차에 접어들었고 80% 정도 회복하였습니다. 코르티솔 스테로이드 및 탈스테로이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르티솔 스테로이드는 합성 부신 피질 스테로이드라는 말로 처방전 없이 구매 가능하고요. 크림 타입, 로션 타입, 젤 타입, 폼, 연고, 테이프 및 붕대형 타입, 화장품용 타입, 타입이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데 습진에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국소 스테로이드는 습진성 발진에 처방되고 있습니다. 타 방법으로는 알약형도 있고 시럽형도 있고 액상형도 있으며 흡입기 및 비강 스프레이로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또는 관절이나 혈관에 투여할 수 있는 주사 방법으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Topical Steroid Withdrawal라는 탈스테로이드란
1952년 의학에서 처음으로 국소 하이드로코르티솔을 사용하였습니다. 1979년 국소 스테로이드 중독 및 금단 현상에 대하여 국제 피부 저널에 기술된 바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탈스테로이드에 대해서 인식되고 있지 않고 통계적으로는 10에서 15% 정도 탈스테로이드 환자가 있습니다. 탈스테로이드가 습진으로 오진되고 치료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탈스테로이드에 대한 연구는 진행이 거의 없습니다. 반면 탈스테로이드에 대한 반작용으로 인한 신약 생산에 연구비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모든 약물에는 위험과 부작용 동반되고 있고 대부분은 지연 또는 증상 악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탈스테로이드에 대한 반응으로는 발진, 자결감, 부기, 가려움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국소스테로이드는 혈관에 흡수되어 다음과 같은 원인을 야기시킵니다. 토피컬 스테로이드 어딕션 또는 레드스킨 신드롬. 신체가 스테로이드 내성이 생겨 환자가 스테로이드 사용을 중지하는 경우 탈스테로이드 증후군이 나타납니다. 탈스테로이드는 스테로이드 금단 현상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탈스테로이드 초기 증상은 일시적인 완화, 재발 및 지속적인 악화가 가능하고요. 후기 증상으로는 심각한 쇠약 증상과 동반한 침대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탈스테로이드의 반응으로는 붉어짐, 그 이상의 발진이 생기는데 습진성 발진이나 색소 침착, 진물 동반한 발진, 코끼리 피부 동반 뿐만 아니라 불면증, 피로, 체온 조절 문제, 저체중, 위교란, 체중 감소, 신경통, 탈모, 식욕장애, 뼛속 깊은 가려움, 탈각화, 체중 증가, 월경주기 교란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탈스테로이드 과정으로는 회복 기간이 사람마다 다 다르고요. 평균적으로는 몇 개월에서 몇 년까지 걸릴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증상은 없고 증상마다 다 다르고 증상은 신체 부위마다 다 다릅니다. 탈스테로이드 기간 동안 대다수의 사람들이 심각하게 쇠약해지고요. 얼마나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복 기간은 사람마다 다 다른데요. 현실적으로는 매우 증상이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더 오래 걸릴 수도 있고요. 빠른 발진 또는 점진적으로 발진할 수도 있고 몸 전체로 퍼질 수도 있고 아니면 신체 부위마다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부위가 회복될 수도 있고 한쪽이 다른 한쪽보다 심화될 가능성도 있고 한쪽은 낫고 다른 한쪽은 심화될 가능성도 있고 상반신만 심화될 수도 있고 하반신이 심화될 수도 있습니다. 주마다 또는 월마다 지속적으로 발진 또는 재발 혹은 완화, 다시 재발 가능성이 있고요. 탈스가 종료될 때까지는 점차 완화하다가 갑자기 또 심화, 점진적인 발진이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탈스 초기 증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탈스 초기 증상으로는 온건한 발진으로 미연의 초기 증상이 날 수도 있고 약간의 가려움과 붉어짐, 쓰라림 동반 또는 여드름 형태로도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탈스 초기 증상으로는 모공 각각증이라고 붉어짐 동반과 함께 퍼짐 증상, 악화, 피부결 변화가 일어나고요. 약간 닭살처럼 의학적인 진료 없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해결이 가능합니다. 탈스 초기 증상으로 팔 사진을 보고 계신데요. 팔 부분에 염증이 점점 심화되는 것을 볼 수 있고
탈스테로이드 8개월 차에는 그 색 침착이 조금씩 옅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탈스 초기 증상으로는 얼굴과 손 사진처럼 나타날 수 있는데 만약에 병원을 가게 되면 습진으로 오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탈스 초기 증상 사진들을 계속 보고 계신데요. 스테로이드는 증상을 관리, 컨트롤하는 역할이지 임시 방편의 역할입니다. 증상은 점진적으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증상이 악화됨에 따라 스테로이드 효과가 떨어지고요. 증상이 없던 부위로 퍼지기 시작하고 더 강한 스테로이드제가 필요합니다. 탈스테로이드 초기 단계에서 심화 단계로 진행되면 의학적인 치료제들이 바를 수 있는 의학적 치료제로는 국소코르티솔 스테로이드, 국소칼시누린 억제제, 비스테로이드 국소도포제, 듀피젠트가 있습니다. 하이드로코르티솔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국소코르티솔 스테로이드의 저농도이고요. 흔히 알고 있는 엘리델이나 프로토픽은 면역 억제제 계열입니다. 이러한 의학적 치료제들은 증상 완화에 집중이 되어 있고요. 통제하기 수단으로, 컨트롤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속적인 약물 주기로 계속 유지하면서 증상 완화에 집중합니다. 의사가 달리 지시하지 않는 한 최대 7일 동안 한두 차례 도포하고 스테로이드를 처방하고 수년간 사용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탈수하는 데 몇 주 정도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탈수와 습진의 차이를 비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습진성 피부염, 아토피성 피부염은 가렵고 건조하며 갈라질 피부이고 유아에게 흔히 나타나는 질병입니다. 나이가 들면 사라질 수 있고 악화될 여지도 있습니다. 환경, 스트레스, 화학적인 작용으로 인해서 쉽게 일어나기도 합니다. 치료제로는 코르티솔 스테로이드로 증상 완화에 집중을 시키고요. 스테로이드는 혈관 수축으로 인해서 붉어짐과 염증 감소로 나타납니다. 스테로이드에 대한 부작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상 악화, 원래 피부 상태 악화 및 확산, 신경 및 혈관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코르티솔 사용 후 전신이 붉어지고 붓기, 신경 및 혈관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탈스테로이드를 할 경우 습진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피부 발진과 관계없던 사람들에게까지 습진성 발진이 유발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벌레 물림이나 화학적 반응 등에 사용되는 스테로이드를 끊게 되면 일반적으로 더 악화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감염된 습진으로 잘못 진단 후에는 더 강한 스테로이드를 치료하기도 합니다. 탈수 기간 동안 습진성 발진은 의학적인 도움 없이도 점차 완화 가능합니다. 국소 및 비국소 코르티솔 스테로이드를 사용하여 탈스테로이드를 유발한 경우의 예시는 습진이나 건선, 피부염, 접촉성 피부염, 천식 및 COPD, 비염 구강, 궤양, 두드러기, 동맥염 및 류마티스성 다발근통,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비듬, 땀띠, 염증성 관절, 근육 및 다발성 경화증, 햇볕, 호르몬 위축, 기저귀 발진, 침 흘림, 바이러스 발진, 낭창, 염증성 장질환, 벌레 물림, 벌침, 미백,
화장품 크림. 해외에서 스테로이드가 함유된 제품들을 기적의 크림으로 유통되는 제품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탈스테로이드를 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의 사례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축증이라고 해서요. 손상되기 쉬운 피부 아니면 얇아진 피부층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스테로이드를 사용하기 전 일반 피부층은 두텁고 안전하지만 스테로이드를 끊고 탈스테로이드를 했을 때는 얇아진 피부층으로 인해서 쉽게 갈라지는 피부로 변환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코끼리 피부로 해서 살이 두꺼워지는 것을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손목이나 목, 다리, 무릎, 허벅지 굽혔다 펼다 할 때 살이 두꺼워져서 이렇게 코끼리 피부처럼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두꺼워진 피부층으로 인해서 깊게 패인 주름이 나타나고 회복되면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탈스테로이드 이후 코끼리 피부는 회복 가능합니다. 탈스테로이드 기간 동안 극심한 건조, 탈각 현상, 피부 당김, 찢어짐 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피부가 건조해지고 껍질이 계속 벗겨지는 건조 탈각 현상을 경험할 수 있고요. 탈각 현상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탈스테로이드로 인해서 피부층이 얇아져 쉽게 찢어지는 피부를 경험할 수 있고, 탈스테로이드를 통해서 입술 건조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탈스테로이드를 통해서 혈관 관련하여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탈스테로이드를 할 시에는 혈관 관련하여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보통 몸 상반신 위로 가슴 위쪽으로 나타나고 발이나 발목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손 등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열 화상에 나타난 패턴에 따른 발진이 일어날 수 있고, 머리와 목, 가슴 부위에 열 화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열 화상에 나타난 패턴을 따라 일으키는 발진들을 볼 수 있고요. 이렇게 회복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코, 입 주변, 얼굴, 목, 어깨 발진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회복되는 모습을 보고 있고요. 주요 혈관 및 림프를 따라 발진 또는 붓기가 진행됩니다. 눈 주변으로 발진 또는 과색소 침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얼굴 주변을 따라 붓기, 발진, 딱지들이 확산되고 자결감과
과색소 침착 등이 일어날 수 있으며 전신으로 영향받을 때 원래 증상이 없던 부위까지 퍼질 수 있습니다. 증상은 햇빛으로 인한 화상처럼 나타날 수도 있고 붉어짐 또는 발진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탈스테로이드의 전형적인 특징은 손목의 경계선을 따라 붉어지고요. 손바닥은 깨끗하지만 림프절에 따라 발진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탈스테로이드 이후 손목 경계선에 따라 붉어짐이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손바닥에도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탈스 기간 동안 손바닥에도 발진이나 자결감, 진물 등이 나타날 수 있고 회복하는 대로 다시 정상 피부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과색소 침착과 백색증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색소 침착은 검정이나 갈색, 보라색, 황갈색, 회색, 빨간색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사람마다 색소 침착이 다를 수 있습니다. 팔과 손바닥뿐만 아니라 발과 발목 사이에도 색소 침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탈스테로이드 이전에는 기존 피부에 문제가 없었지만 탈스테로이드 이후 발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발과 발목 사이에도 나타날 수 있으며 붉어짐과 과색소 침착은 다양한 부위를 통해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붉어짐과 과색소 침착은 멜라닌 세포의 증가로 인해 나타나는 것이며 염증이 심화되지만 흉터는 없어지고 영구적이지 않으며 탈스테로이드 이후 붉어짐은 점차 사라집니다. 등 쪽 부위의 붉어짐과 과색소 침착에 대한 사례를 보고 계십니다. 등 쪽 부위의 붉어짐과 과색소 침착에 대한 사례를 보고 계십니다. 탈스테로이드 10개월차 때까지 붉어짐은 계속 나타날 수 있으며 21개월 차일 때 회복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탈스테로이드 이후 색소 손실로 인해 백색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긁는 부위에 따라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부위가 백색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백색증의 사례를 보고 있습니다. 탈스테로이드 이후 붉어짐과 과색소 침착은 혈관을 따라 생깁니다. 보통 탈스 이후에는 코 주변으로는 깨끗한데 그 이유가 혈관의 위치와 관계가 있습니다. 혈관 주위를 따라 붉어짐과 과색소 침착이 일어나는 현상을 보고 계십니다. 눈과 목, 뺨 사이를 통해서 붉어짐과 과색소 침착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혈관 위치가 없는 코어에는 피부 증상과 관계없이 보통 깨끗한 것을 느끼실 수가 있고 두피 뒤쪽으로 혈관이
림프가 지나가는 곳으로 발진이 많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탈수 기간 동안의 모습과 탈수 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7개월 기간 동안의 탈수 후에 회복된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탈수 후에 혈관 확정 관련된 합병증의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코르티소스테로이드 영향으로 가려움 방지, 항염증, 면역 억제제, 혈관 수축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스테로이드는 혈관을 수축시켜 피부 표면의 염증 출현을 감소시켜 버립니다. 스테로이드는 혈관을 억제하여 염증을 감소시켜 버리며, 탈수 기간 동안 스테로이드를 중지하면 혈관은 팽창하고 플라스마는 누출됩니다. 플라스마는 노란색입니다. 부종으로 나타나며 피부를 통해 진물이 새어나오기도 합니다. 찢어진 피부로 새어나온 진물을 보고 계십니다. 피부가 부종으로 인해서 피부 아래 모였다가 찢어지는 피부를 통해 진물이 누출되는 사례입니다. 스테로이드로 얇아진 피부층이 긁는 것만으로도 쉽게 찢어져 진물이 나오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탈스테로이드 이후 부종에 대한 증상을 보고 계십니다. 다리에도 마찬가지로 혈관이 지나가는 자리로서 체액이 발과 발목 밑으로 쏠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탈스테로이드 이후 부종으로 인해서 매우 불편한 생활을 지낼 수 있고요. 열 화상이나 가려움 또는 고통을 수반한 증상들과 함께 신발을 못 신기도 하고 걷지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탈스테로이드 기간 동안 발과 발목의 부종 모습을 보고 있고요. 회복된 후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앞면으로 부종이 나타난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데요. 화상 또는 감염, 알레르기 반응, 화학적인 화상으로 오해할 수 있으며, 피부 갈라짐과 진물, 가려움, 화상, 조여짐, 진물 흘러내림, 그러나 의학적 개입 없이 시간 내에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탈스테로이드 이후에는 진물이 흔하게 발생되는데, 귀 내부에서 발생할 수도 있고 때때로 배꼽 안쪽에서 발진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분비물은 세균 감염으로 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생제는 일반적으로 효과가 없고요. 혈관을 깨끗이 하면 의학적인 치료 없이 자생적으로 치료 가능합니다. 탈스테로이드 이후 진물과 부종이 나타날 때 가능하면 낮 동안 다리를 올려놓으시고요. 수면 시에는 다리를 평평하게 내려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한 목에 아무것도 닿지 않도록 하고, 베개의 열과 압력은 심한 가려움증을 유발하며 긁으면 피부가 찢어져 진물이 나올 수도 있고, 과다한 체액으로 인해 평소보다 더 많은 출혈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딱지는 진물이 굳어서 노랗게 곱는 것을 얘기를 하고, 흔히 감염된 습진 또는 임페티고로 잘못 진단될 수 있습니다. 포도상구균은 우리의 정상적인 식물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이며, 보통 이러한 피부 조건에서는 그 수치가 증가합니다. 세균 감염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과정을 처방해도 항생제 치료에는 반응이 없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절박한 지점이 될 수도 있고, 굴복하여 스테로이드제를 다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대로 놔두면 껍질이 자연적으로 벗겨지면서
저절로 치유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시간적으로 꽤 걸리기도 하고요. 회복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강 주변으로 발진이 나거나 딱지가 앉을 수도 있습니다. 혈관이 입 주변을 타고 있기 때문에 가렵고 불편하며 말하거나 먹는 것이나 구강의 위생 유지에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뜯지 말고 저절로 놔두면 저절로 떨어지면서 회복될 수도 있습니다. 목 주변에 회복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사진처럼 의학적인 도움 없이 천천히 회복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림프 관련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탈스 이후에는 림프 관련하여 증상이 심해지기도 하는데 심각한 증상은 대개 림프절이 있는 부위에 집중됩니다. 발진이 활발해지는 동안 림프절은 붓고 확대되며 목이나 귀 뒤, 겨드랑이 밑부분, 사타구니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림프절을 따라 증상이 나타난 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림프절을 따라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귀 뒤나 목 뒤에는 림프절이 지나가는 자리로 증상이 심화되는 위치입니다. 탈스 이후 림프절이 붓기도 하는데 사타구니 부위 부은 림프절 모습과 겨드랑이 부분 부은 림프절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상처와 딱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탈스 이후 상처 및 딱지가 생기는데 겉으로 봤을 때는 매우 우려되는 모습을 볼 수 있지만 항균제에 반응은 하지 않고 시간에 따라 말리고 저절로 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탈스 이후 상처 및 딱지는 이마, 눈, 코 주위를 따라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상처 및 딱지는 시간에 따라 말리고 저절로 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피부가 얇아진 상태에서 긁으면 진물이 나는데 이것을 굽고 각질이 떨어지면 회복될 수 있습니다. 탈스 이후 아기 손의 모습입니다. 회복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탈스 이후 회복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탈스테로이드의 증상과 감염 및 염증의 증상 차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탈스테로이드와 감염의 증상 차이를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탈스테로이드는 혈관이 확장됨에 따라 열이 발산되는 증상을 말하고요. 감염에 따른 증상은 발열과 고온이 동반될 수도 있습니다. 탈스테로이드 시 매우 피로하거나 피로감을 느끼며 감염 증상은 컨디션이 안 좋고 구토 증상을 느낄 수 있습니다. 탈스테로이드 이후 혈관이 확장됨에 따라 진물과 딱지가 동반되지만 감염 증상은 고름이 동반됩니다. 탈스테로이드 이후 하루 동안에도 증상이 왔다 갔다 하지만 감염 증상에서는 증상의 꾸준한 악화가 있습니다. 탈스테로이드 이후 항생제, 항진균제, 항바이러스제의 부반응일 수 있으며 감염 증상에는 항생제, 항진균제, 항바이러스제의 반응을 합니다. 탈스테로이드는 림프절
림프 부종이 나타나고 감염 증상에서도 림프절 부종이 나타납니다.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피부의 넓은 부위를 감염시킬 때 피부 증상으로는 가렵고 고통스러운 작은 물집이 군집되고 올 수도 있고 빨간색 또는 보라색 또는 검은색으로 보이는 물집이 잡힐 수 있습니다. 찢어졌을 때 고름이 흘러나오는 물집이 동반될 수 있으며 기타 증상으로는 높은 열과 떨림, 림프절 부종, 전체적으로 무기력감을 느낄 수 있으며 이때는 즉시 치료를 해야 합니다. 합병증으로는 물집으로 인한 흉터, 헤르페스 감막병으로 알려진 눈의 각막 감염은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실명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뇌, 폐 및 간으로 퍼지면 장기 부전으로 인하여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염증 신호로는 고통, 자결감, 붉어짐, 부종, 기능 저하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눈 합병증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르티솔 스테로이드로 인해 백내장 및 녹내장이 동반되는데 이것은 시력 상실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백내장에서는 점진적이고 통증이 없으며 투명성을 상실할 수 있으며 녹내장으로는 빠르고 고통스러운 증상을 나타내며 느리고 감지하기 힘듭니다. 시각적 변화를 발견하면 의학적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탈스테로이드 이후 신경 손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피부의 기능으로는 감각기관의 역할, 온도 조절의 도움 역할, 보호 장벽으로의 역할, 상처 치료의 역할, 수분 손실 방지에 대한 역할, UV 자외선 차단 효과의 역할, 감염 방지의 역할, 비타민 D 생산 역할, 체액 균형 유지의 역할 등이 있습니다. 탈스 이후 탈스테로이드 환자는 광범위한 신경 손상을 보여주며 인치당 1000개 이상의 신경 기능 손상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신경은 혈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신체에서 치유되는 가장 느린 조직 중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신경 회복에는 수개월에서 수년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신경 손상에 따라 뼛속 깊은 가려움증, 염증, 뻣뻣함, 피부에 기어가는 벌레처럼 느낄 수 있으며 뜨거움, 차가움에 관한 온도 조절 문제, 지속적인 추위나 오한 등을 느낄 수 있으며 자결감과 통증, 닭살, 따끔거림, 저림, 감전처럼 느끼는 쏘는 고통, 무감각, 부종 때문에 감각 상실이 일어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마비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탈스 이후 신경병 증상으로는 뼛속 깊은 가려운 증상과 땀샘 부위의 기능 저하로 인한 과도하거나 모자란 발한 증상, 근육 경련 및 떨림 등을 동반하고 얼음주머니는 뼛속 깊은 가려움 등에 유용할 수 있습니다. 항히스타민제는 신경병성 가려움에 효과적이지 않으며 진통제, 예를 들어서 파라세타몰과 타이레놀은 신경계에 작용합니다. 신경통을 위한 가바펜틴도 있지만 장기간으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탈스 이후에는 가려움 및 긁기가 계속 동반되는데 피할 수 없으며 아무리 긁어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손톱은 항상 짧게 관리해야 하고 피부 손상 방지 차원에서 아이스팩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이퍼센시티비티는 항원 항체 반응으로 일어나는 생체의 과민 반응으로 손상된 피부에서 통증, 가려움 등은 더욱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기나 바람, 춥고 덥고 한 온도와 습도, 건조 등에 더욱 예민해지며 물 접촉과도
매우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옷장 안에 넣어두었던 옷들을 꺼내 입었을 때 더욱 심하게 가려움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찰스 이후 물과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사람마다 혹은 얼마나 스테로이드를 사용했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화상 같은 붉어짐 및 가려움증을 진정시키고 완화하는 데 가능하며 목욕은 통증을 진정시키고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피부와 가려움을 진정시키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반면 물이 닿으면 뜨거운 산처럼 느낄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피부 반응으로 붉어짐, 염증, 벗겨짐, 타는 듯한 통증, 가려움, 고통을 동반하며 손 씻기나 샤워 또는 목욕에 전혀 대처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물에 대한 부작용으로 자결감, 발진, 진물, 가려움, 통증을 유발시키기도 합니다. 따라서 만약 물과에 접촉했을 때 반응이 심하게 나타나면 물 노출을 최소화할 것이고 샤워 욕조에 물 담그는 것을 줄이며 가능한 한 손 사용 금지, 손 씻기 빈도수를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으므로 아이들에게는 강제로 목욕이나 샤워를 금지토록 해야 됩니다. 이에 아기 물티슈나 요리할 때나 설거지용 장갑을 끼고 세탁 방지를 위한 일회용 종이 접시를 사용해야 합니다. 탈스와 모이스처라이저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습제는 때때로 어떤 사람에게는 맞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안 맞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에게 맞는 제품을 찾으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보습제 없이 대처할 수 없으며 아무것도 견딜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사람들은 모이스처를 안 바르고 낫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발진, 가려움, 불편함, 자결감이 덜 하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호르몬 증상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탈수 이후 호르몬 변화로 인해 불면증이 동반될 수도 있는데 오전 6시 이후에 잠이 들 수도 있습니다. 수면하는데 고통스러움을 느낄 수도 있고 코르티솔의 외부 공급이 중단되어 부신이 조절되는 동안 일주기 리듬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밤에 가장 심각한 증상으로 가려움, 진물, 자결감, 통증, 발한을 느낄 수 있으며 스테로이드 없이 장기간 면역 억제제 복용 후에 금단시 신경과 관련된 불면증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탈수 이후에는 극심한 피로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집중하기도 힘들고 기억이 잘 안 날 수도 있으며 업무를 끝까지 마치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운전하기조차 힘들 수 있으니 항상 신경 써야 하며 일에 집중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탈수 이후 또 다른 부작용으로는 식욕 장애가 올 수 있습니다. 극도로 배고픔을 느낄 수도 있고 평상시보다 많이 먹을 수도 있습니다. 체중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으며 체중이 빠지거나 찔 수도 있습니다. 복구되면 다시 회복 가능합니다. 심하면 식욕을 아예 잃을 수도 있습니다. 탈수 이후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생리기간 동안 증상이 더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월경주기 불규칙으로 인해서 증상이 더 심화될 수도 있으며 월경주기가 아예 불규칙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탈수 이후 모발에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탈수 이후에는 탈모, 머리카락 가늘어짐, 대머리, 피부 손상이나 파손, 컬 패턴의 변형, 머리 끝부리의 약해짐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탈수 이후 영향을 받는 손 때문에 머리카락을 유지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헤어라인의 후퇴와 눈썹과 채모의 손실을 동반할 수 있으며
때때로 머리를 아예 밀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탈스 기간 동안 탈모나 가늘어짐을 경험할 수 있지만 회복 후에는 다시 원상복귀 될 수 있습니다. 탈스 이후 회복 기간 동안 다시 자라난 헤어의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탈스 이후 어느 정도의 시점이 지나서 후기 단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탈스 이후 피부에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던 부위는 큰 모공이 동반될 수 있지만 볶끝이 해결될 수 있으며 두드리기처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볶끝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탈스 이후 가장 많이 영향을 받았던 부위 중 가려움과 진물이 났던 곳에 화이트헤드가 생길 수 있지만 복구 시에는 해결 가능합니다. 탈스 기간 동안 멘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신적으로 또는 심리적인 영향을 제일 많이 받기에 멘탈이 가장 중요합니다. 탈스 이후 탈스 기간 동안 나타나는 멘탈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스트레스나 낮은 자존감, 자신감, 관계에 대한 부담, 사회적 불안, 무력감, 감정적 고갈, 격리, 무서움, 죄책감 등을 느낄 수 있습니다. 탈스테로이드의 예시로 영유아에 관한 사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영유아 같은 경우에는 태어날 때부터 발진이 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침 흘림 또는 기저귀 발진이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데 타액에는 발진과 자극을 유발할 수 있는 소화 효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피부에 대한 체액은 발진과 자극을 유발시켜 발진을 제어하기 위해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 대신 발진을 피하거나 침을 닦아내기 위해 바셀린 같은 것을 이용하여 피부층 장벽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얼굴과 성기는 타 피부 대비 스테로이드를 많이 흡수할 수 있으므로 되도록이면 스테로이드는 피해야 합니다. 영유아의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코르티솔 스테로이드 크림 사용하기 전에 몸통에 가벼운 습진이 있었지만 코르티솔 스테로이드 크림 사용 후에 붉어짐, 화끈거림, 가려움, 손에 피해가 보이고 상처와 직물이 동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탈스 후에는 회복 기간을 거쳐 회복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탈스 이후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아기의 탈스테로이드 사례입니다. 해당 어린이는 기존 습진이나 피부 상태가 매우 좋았지만 온몸에 고열과 발진을 동반하여 소아과 전문의를 찾아갔고 소아과 전문의는 발진 후에 전신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이드로 코르티솔 크림을 처방하였습니다. 열흘에서 14일 정도 사용을 하였고 중지 이후에 2-3일 정도 이내에 탈스 증상이 나타났으며 벌거짐과 타는 듯한 증상, 가려움 증상, 부종이 나타났습니다. 소아과 전문의는 트라이암시놀론 0.1%가 함유된 연고를 바셀린과 함께 사용하라고 처방하였지만 그만 중지한 지 며칠도 되지 않아 피부가 나빠지기 시작하였으며 오한을 동반하고 추움을 항상 느꼈습니다. 또한 해당 어린이는 프레드니손 1회를 복용하였습니다. 탈스 이후 레드스킨 신드롬과 타피컬 스테로이드 위드로우 진단을 받았으며 모든 약물과 보습제를 중단하였고요. 그때부터 복구가 시작되었습니다. 19개월차 탈스 이후 왼쪽은 탈스 기간 동안의 증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른쪽은 회복 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애완동물의 탈스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애완동물의 탈스 사례에서도 붉어짐과 부종, 짓물, 가려움, 상처 및 딱지가 동반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해당 강아지는 초반 가려움 발진이 생겼지만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으면 증상이 사라졌지만 금방 다시 악화되기도 했고 발진이 퍼지기도 하였습니다. 주인이 스테로이드를 중단하기 전까지 한 달 동안 스테로이드 주사를 여러 번 맞은 바 있으며 탈스 이후 가려움증은 심해졌고 부종은 더 커졌으며 벌어진 상처와 껍질이 생겼습니다. 물에 대해서 역반응을 일으켰고 몇 개월 후에는 복구가 되었습니다. 비코르티솔 스테로이드의 사례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스테로이드제를 거부하고 대신 식이요법으로 치료하여 수년간 습진이 없는 상태였지만 자전거 선고 후에 어깨에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았습니다. 관절염으로 진단된 직후 8주간의 스테로이드 알약으로 치료하였습니다. 몇 주 후 눈 감염이 시작되었고 이에 스테로이드 안약으로 5일 동안 치료를 더 하였습니다. 그러나 스테로이드를 끊는 지 정확히 5일 후에 TSW가 시작되었습니다. 탈스 이후 증상이 악화되어 식이요법을 시도하였지만 효과가 없었고 증상이 악화되어 전화로 처방된 국소 스테로이드제를 처음 사용하였습니다. 스테로이드 처방할 때 경고는 없었고 이틀 안에 증상이 사라졌지만 2주 후 스테로이드 사용하는 것을 멈추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증상은 전보다 더 악화되었습니다. 증상이 더욱 악화되어 몇 달 후에는 점액으로 가득 찬 물집과 반점이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의사는 더 강한 국소 스테로이드제를 처방하였으며 TSW에 대해 설명을 하자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일축하였습니다. 스테로이드 없이는 감염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하였습니다. 스테로이드를 중단한 후에는 이전의 어떤 증상보다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현재는 탈스 14개월 차이며 현재의 피부 상태는 건조함과 코끼리 피부가 동반되어 있습니다. 토피컬 스테로이드 위주로에 대한 재점검입니다. TSW는 습진이 아니고 알레르기 반응이 아닙니다. 의사의 부주의로 인해서 생기는 병이며 예방이 가능하고 심각한 쇠약 증상을 가져오기도 하지만 완전히 제거하려면 수개월에서 수년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결론은 의사는 자신이 모르는 것을 치료할 수 없다고 믿습니다. 각 증상들이 일어나는 데 대해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내려고 노력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탈스 기간을 단축하려는 자신을 푸시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토피컬 스테로이드 위드로는 알레르기가 아니고 자가 면역 장애가 아니라 약물 탈퇴입니다. 습진이 아닌 토피컬 스테로이드 위드로를 토피컬 스테로이드 위드로처럼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